올해 초 약체로 평가받았던 삼성 라이온즈가 젊은 타자들의 활약으로 정규 시즌 2위에 오르는 반전을 이뤄냈다. 반면 롯데 자이언츠는 유망주들이 타격에서 잠재력을 발휘하고 외국인 선수 영입에서도 성과를 거뒀음에도 7위에 머물렀다. 지난해 38번의 역전패를 겪으며 불펜 보강의 중요성을 느낀 삼성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김재윤, 4년 총액 58억 원, 과 임창민, 2년 총액 8억 원을 영입했으며 오승환과도 2년 총액 22억 원 계약을 체결하며 불펜에만 88억 원을 투자했다. 약점을 확실히 보완했음에도 삼성이 높은 기대를 받지 못했던 이유는 에이스 데이비드 뷰캐넌과 호세 피렐라가 팀을 떠나고 새로운 외국인 선수로 교체되었기 때문이다. 국내 선수들 또한 구자욱과 강민호를 제외하면 뚜렷한 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즌을 시작했다. 그러나 시즌이 시작되면서 삼성은 예상을 뒤엎었다. 주장 구자욱의 MVP급 활약을 중심으로 강민호와 시즌 도중 합류한 박병호 등 베테랑들이 안정적인 활약을 보여줬고 특히 젊은 타자들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기존의 김지창과 이재현 외에도 새로운 이름들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시즌 초 주전 유격수 이재현의 부상으로 출장 기회를 잡은 김영웅은 이재현 복귀 이후에도 주전 3루수로 자리 잡으며 시즌 126경기 타율 0, 252, 28홈런, 79타점을 기록했다. 이는 삼성 역대 3루수 최다 홈런 기록을 경신한 성과로 제2의 이승엽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여기에 이성규, 22홈런, 윤정빈, 7홈런 등도 장타력을 뽐내며 삼성은 리그 최고의 홈런팀으로 떠올랐다. 롯데 역시 젊은 선수들이 성장했다. 홈런은 적었지만 윤고나왕으로 불리는 윤동희 0.829, 고승민 0.834, 나승엽 0.880, 황성빈 0.812, 이 오페스 0.8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고승민과 윤동희는 각각 14홈런, 황성빈은 리그 3위인 51도루를 기록하며 높은 타격 생산력을 보여줬다. 또한 롯데는 외인 WR, 스태티즈 기준 16.64로 리그 1위를 기록하며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도 빛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가 하위권에 머문 이유는 무엇일까? 삼성의 상승세를 이끈 것은 불펜 안정화와 젊은 타자들의 활약뿐 아니라 리그 최고의 내야 수비였다. 삼성은 올해 가장 적은 실책 81개, 과 가장 높은 수비율 0.984을 기록하며 리그 최소 실점 719점을 허용했다. 반면 롯데는 리그 두 번째로 많은 실책 123개, 과 낮은 수비율 0.977을 기록했으며 내야 실책만 83개로 삼성을 크게 웃돌았다. 결국 두 팀의 순위 차이를 만든 것은 수비였다. 삼성은 FA 최대어 최연태를 영입하며 내년 시즌 우승을 노리고 있다. 롯데가 삼성처럼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전력 보강뿐만 아니라 수비력 향상이 절실하다. 백업 포수 경험치 쌓은 롯데, 안방 완성의 열쇠는 유강남 반등. 유강남 2롯데 포수진 완성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유강남은 올 시즌 52경기에서 324.2이닝만 수비에 나섰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매 시즌 최소 800이닝 이상을 소화했던 점을 감안하면 아쉬운 수치다. 이는 모두 부상 탓이었다. 유강남은 7월에 웬 무릎 내측 반월판 연골, 기시부 봉합 수술을 받았다. 반월판 연골은 무릎의 충격을 흡수하고 보호해 재기능을 하도록 돕는 부위다. 이런 중요한 부위를 다친 만큼 시즌 아웃은 피할 수 없었으며 재활에는 7개월이 걸린다. 김태형 롯데 감독은 포수진 정비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롯데가 트레이드를 통해 포수 보강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김 감독은 기존 포수 자원을 최대한 활용했다. 이에 따라 백업 포수 손성빈과 정복은 이 출전 비중을 나눠 가졌다. 퓨처스팀에서 올라온 서동욱과 강태율도 기회를 받았다. 그중 수비 이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화한 손성빈, 445.2이닝,
데뷔 후 가장 많은 타석 86경기 171타석을 소화하며 6홈런, 21타점을 기록해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김 감독의 노력 덕분에 롯데는 세대 교체의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 물론 볼배합 등 경험이 중요한 포지션인 만큼 김 감독이 완벽한 합격점을 줄 수 있는 포수는 아직 없다. 다만 김 감독이 선수들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점이 중요하다. 그는 매 경기 후 감독실로 손성빈과 정복원 등을 불러 경기를 복귀하며 조언했다. 이에 대해 손성빈은 주변에서는 혼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나는 배우는 기회로 여긴다며 관심 없는 선수에게 노하우를 알려주는 지도자는 없다고 말했다. 남은 과제는 유강남의 반등이다. 백업 포수진이 경험을 쌓으며 성장했지만 경험 면에서는 여전히 유강남이 한 수 위임이 분명하다. 김 감독 역시 강남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며 주전 포수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두산 베어스 감독 시절 양의지의 존재가 박세혁의 성장을 이끌 수 있었던 이유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김 감독이 유강남의 반등을 기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25년이면 롯데와의 프리에이전트, FA, 계약 3년 차가 되는 유강남에게는 반드시 반등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불펜 보강에 성공한 롯데. 이제 포수 책임이 막중해졌다. 다사다난한 시즌을 보낸 유강남에 쏠리는 기대. 올 시즌 롯데는 FA로 풀린 마무리 투수 김원중과 필승조 구승민을 잔류시키며 불펜 전력 누수를 방지했다. 이로 인해 기존 투수진에 큰 변화는 없었다. 이민석, 정현수 같은 유망주들은 일본 지바롯데 마무리 캠프에 파견됐고 신예 송재영과 박준우는 피칭 디자인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미야자키에서 열린 마무리 캠프에는 투수 7명이 참가하며 다음 시즌을 대비했다. 기존 자원의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이어지고 있다. 이제 공을 받는 포수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그 중심에 선 유강남의 활약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2022 시즌을 마치고 FA 자격을 얻은 유강남은 4년 80억 원의 대형 계약으로 롯데 유니폼을 입었다. 롯데가 절실히 필요로 하던 자원이었기에 당연한 투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적 첫해 유강남은 기대에 부응했다. 타격에서는 121경기 타율 0.261, 10홈런으로 무난한 성적을 냈다. 수비에서는 팀 평균 자책을 낮추며 기여했다. 롯데는 2022 시즌 평균 자책 4.45로 9위였으나 2023년에는 4.15로 6위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나 올해 유강남은 공수 양면에서 부진했다. 에이베스 도입으로 프레이밍 능력이 사라지면서 장점이 약화됐고 이로 인한 부담감은 타격 부진으로도 이어졌다. 그는 52경기에서 타율 0.191, 5홈런, 20타점으로 아쉬운 성적을 남겼다. 금강불괴라 불릴 만큼 건강을 자랑하던 유강남에게도 부상이 찾아왔다. 2015 시즌부터 2023 시즌까지 9년 연속 100경기 이상 출전해왔던 그는 올해 6월 중순 왼쪽 무릎 오금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다. 이후 7월 중순 왼쪽 무릎 내측 반월판 연골, 기시부 봉합 수술을 받았다. 주전 포수가 빠진 롯데는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했고 팀 평균 자책은 5.0으로 다시 5점대까지 치솟았다. 이후 재활에 집중해온 유강남은 내년 2월 스프링 캠프 시작에 맞춰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다. 유강남만 부상을 당한 것이 아니다. 그가 빠진 사이 주전 포수로 나섰던 손성빈은 9월 초 손목 힘줄을 감싸는 막이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고 10월 초 수술을 받았다. 김태형 롯데 감독은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정복은 서동우, 강태율, 백두산, 신인 포수 박재엽 등 다양한 후보를 살피고 있다. 그러나 기존 성적과 경험을 고려했을 때 당장 주전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는 많지 않다. 특히 포수 포지션은 경험이 실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결국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유강남이 주전 포수로서 안방을 지키는 것이다. 유강남이 안정적으로 역할을 해주어야 백업 포수들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유강남 역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동기를 안고 있다.